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비수도권은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도시 자체가 없어질 위험에 처한 곳이 태반입니다. 오늘 뉴스는 케이블 TV 공동기획으로 지역 소멸 시대 지자체들의 생존기를 소개합니다. 자, 먼저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창업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전북 완주군의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완주군은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청년층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SK브로드밴드 엄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완주군의 인구는 지난 11월 말 기준 9만 7천여 명. 민선 8기 들어 내리막 없는 오름세로 시 지역인 김제와 남원시보다도 많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건 청년 인구의 증가인데 올 들어서만 1,600명 넘게 완주로 유입됐고 전체 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완만한 상승세입니다. 원동력은 뭘까? 완주에서 프리랜서 통번역 일을 하고 있는 오은진 씨. 오 씨는 작년 11월 완주군이 제공한 청년 쉐어하우스에 입주해 1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비용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전혀 들지 않고 월세가 5만 원이에요. 한 방을 쓰는데 그리고 기타 공과금과 뭐 건강보험료, 관리비 그런 걸 다 포함해서 15만 원 전후라서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청년층 유입을 위해 단기 주거시설부터 최대 3년 장기 주거 형태인 쉐어하우스, 정착 주거 형태인 행복주택까지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청년 정책의 핵심은 청년 완주 점프업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정착의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취창업과 주거, 교류, 문화 복지, 자립을 지원합니다. 특히 정책 발굴 과정에서부터 청년 정책 2장단이라는 청년 협의체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지역 내에서 요구하는 요청 사항들을 어느 정도 취합해서 저희 안건으로 계속 회의 때 내어놓거든요. 그러면 대안할 수 있는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회의를 통해서 제안을 하면 이제 내년 예산에 보통 이제 보고가 되고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완주군은 청년 거점 공간 3곳을 조성해 지역 청년 간 단단한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청년의 정착을 돕고 또 청년들의 재능을 원주민들에게 나누는 선순환 구조가 된 겁니다. 저희 청년 정책만으로 청년 인구가 과도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청년이 유입이 돼서 그리고 청년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인프라 조성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이루는데 이바지는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와 적극적인 창업 지원 등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청년 유출은 제2의 수도 부산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10년간 약 20만 명의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부산시는 일과 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HCN 최영광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장민혁 씨.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으로 부산에 내려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한눈에 보이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쉴 때는 관광을 다닙니다.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는 부산역 인근에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워케이션으로는 청년들에게 근무 공간과 체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수도권 원격 근무자를 자연스레 유입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센터는 탁 트인 업무 공간과 화상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10월부터 2달간 직장인 1,112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 90%가 워케이션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다양한 관광 명소에 워케이션 위성센터를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인구 소멸 및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정주 인구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생활 인구 및 유동 인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부산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최대 30일 동안 숙박비와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하는데 올해만 벌써 2기까지 모집을 마쳤습니다. 원도심의 매력을 구석구석 알아가고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인구 소멸 지역이 되어 있는 원도심에도 활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순 생활 인구 증가보다 한층 탄탄한 청년 유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와 교육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단순한 생활 인구만 잠깐 반짝하고 느리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100%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빨라지는 트렌드 변화와 청년들의 니즈를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운영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펼쳐놓은 청년 유입 정책이 대체로 단기 대책에 국한되고 금세의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긴 호흡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역량이 어쩌면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추한강입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최근 5년간 전체 인구의 3.3%가 줄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남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순천입니다. 정주 인구와 관광객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순천형 도시재생 성공 요인을 확인해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30여 년 전만 해도 전교생이 3,000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2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순천 남초등학교입니다. 남초등학교 일대 저전동 주민들은 주로 학생들의 하숙집을 운영해왔는데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주민들도 생계를 위해 마을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저전동. 지난해 5년차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사람이 떠났던 회색빛 마을이 이제는 꽃과 나무로 뒤덮인 생기 넘치는 마을로 탈바꿈됐습니다. 저전동 주민들이 직접 가꾼 정원이 마을 곳곳에 50여 개 넘게 만들어졌고 빈집으로 방치됐던 하숙집은 마을 호텔과 공유의 집으로 변신했습니다. 마을 경제가 다시 순환되면서 빈집은 사라지고 지역이 생기를 되찾은 겁니다. 저전동 유동인구는 1,420% 증가했고 골목 상권 매출도 9% 상승했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 그다음에 주민들이 커뮤니티가 가능한 비타민 센터라든지 이런 거점 공간들이 매력적으로 끌렸던 거고 사람들이 오니까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이름으로써 지역 골목 상권이 살아났던 게 아닌가. 그다음에 그 마을들이 생기가 돌고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순천 저전동 주민들은 일주일에 3번씩 남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습니다. 이 학교가 주민들의 정원 수업을 학교 정규 수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주민 교사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고 텃밭 작물로 요리 수업을 하는 등 친환경 특화 수업을 받게 되면서 30여 년 만에 입학생 수도 늘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2023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순천 저전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텃밭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수업, 그리고 공유 주방을 이용한 요리 수업이 있는데 아이들 노는 것을 보니 내 가슴이 뛴다. 이것은 해마다 이 수업은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원을 품은 마을로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손꼽히는 순천 저전동. 긴 침체기가 무색하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마을로 탈바꿈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역의 상권도 청년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 행리단길 소식인데요. 이곳이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행리단길로 널리 알려진 행궁동 일대, 지금도 많은 이들이 찾고 있을까요? SK 브로드밴드 김효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기자기한 카페와 음식점으로 가득한 거리. 화성 행궁을 품은 마을, 수원 행궁동입니다. MZ세대부터 중장년층, 가족과 친구, 연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명소답게 추운 날씨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건물도 안 높고 해가지고 그리고 감성 있는 카페 많아서 자주 와요. 카페 갔다가 저기 성곽 걷고 이렇게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트리와 장식, 반짝이는 조명으로 연말 분위기를 느끼다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성곽길 풍경. 이른바 행리단길로 널리 알려진 행궁동 일대는 고즈넉한 한옥과 어우러진 색다른 볼거리로 특히 MZ세대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4번은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사진 찍을 때가 많고 카페도 다 그런 인스타 감성을 사장님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되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상인들은 수원 화성 행궁 풍경과 어우러지면서도 트렌드를 놓치지 않도록 인테리어와 메뉴를 다양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화재들이 뷰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장점으로 활용을 해서 포토존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옥 컨셉의 음식점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연령에 상관없이 젊은 층부터 어르신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실내 인테리어나 메뉴에도 신경을 썼고요. 지역 상인들의 다음 목표는 방문객들이 더욱 오래 머무르는 행궁동을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 마을 축제와 연계한 이벤트, SNS 홍보는 물론이고 플리마켓을 비롯한 상인의 차원의 행사도 늘려간다는 포부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체류 시간이 굉장히 짧으세요. 이제 식사하시거나 커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즐길 거리, 볼거리, 체험할 거리를 이제 늘려서 체류 시간을 늘려. 수원화성 일대에서 풀어가는 VR 게임 수원화성의 비밀. 수원시는 내년 3월 체험 구간을 늘리고 상점 안팎에서도 게임을 이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 콘텐츠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이 행리단길이 단순히 먹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수원화성 배경으로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원화성 일대에서는 문화재 야행과 능행사를 비롯한 굵직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화성 행궁을 품은 관광지 행리단길. 지자체와 지역 소상공인들은 보다 많은 관광객이 보다 오랜 시간 행궁동에 머물 수 있도록 즐길 거리를 계속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손을 잡고 새롭게 재탄생한 예산시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예산뿐만 아니라 충남 여러 지자체에서 백 대표와 협력해 축제를 개최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이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우석 기자입니다. 올해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예산시장.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협력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메뉴입니다. 백 대표가 직접 나서 사과 등 예산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의 개발을 돕고 전 세대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이 마련됐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여기 와서 장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런 기회 자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신나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많이 오르고 있고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6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꾸준히 영상이 업로드돼 큰 홍보 효과를 누렸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다른 전통시장의 바가지 요금과 달리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네, 맛도 되게 맛있습니다. 네, 드셔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개장 11개월 만에 약 270만 명이 시장을 방문했고 연말까지 방문객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 가운데 다른 지역 방문객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예산시장의 인기에 힘입어 예당호 출렁다리와 수덕사 등 지역 내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도 늘었습니다. 올해 예산군을 방문한 방문객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산군과 백 대표가 함께 기획한 지역 축제도 잇따라 성공했습니다. 올해 9월에 처음 열린 예산 맥주 페스티벌은 당초 예상보다 3배 많은 25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또 예산장터 삼국축제의 경우 역대 최다 관람객인 42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가 또 계속 아이디어 나오면 관련 사업 찾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수시로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과 금산 등 충남 지역 다른 지자체도 백 대표와의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홍성 바비큐 축제의 경우 더본코리아에서 특수 제작한 화덕과
유명 유튜버의 바비큐존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결과 축제 기간 3일 동안 홍성 구민의 5배 이상인 50만 명이 축제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버스와 숙박업소가 매진되는 등 경제 효과는 약 3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홍주 읍성 주변 식당은 물론이고 홍성 군 내 대부분 식당의 매출이 2배 이상 올랐고 숙박업소의 경우 인근 덕산까지 만실되는 등 축제의 가시적 효과를 이번에 체험했습니다. 올해 전통시장과 축제를 통해 충남 곳곳에서 입증된 백종원 대표의 효과. 내년에는 애산에 방치된 공장 등 지역 내 숨겨진 자원을 발굴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과거 고시촌으로 불렸던 서울 관악구 대학동, 사시 폐지의 영향 탓에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창업 중심지로 빠르게 변모하면서 기회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HCN 박주현 기자입니다. 한때 고시생만 4만 명 이상으로 추산됐던 관악구 대학동. 사시 폐지 이후 현실이 된 고시생의 이탈은 공실 증가, 가계 폐업 등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게 침체 우려에 휩싸였던 고시촌. 지금은 창업 열기가 대신합니다. 2020년 5곳이었던 관악구의 창업 보육시설은 올해 16곳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곳이 대학동과 인접한 삼성동에 들어섰습니다. 여러 육성 사업과 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저렴한 임대료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 사무실 공간 얻기가 참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일단 해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도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도와주시니까. 지난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은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기반시설 확충 등 더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대학동을 비롯한 관악 S밸리가 한층 매력적인 창업 후보지로 떠올랐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관악구는 민간시설 입주 기업까지 포함해 500개 이상의 기업이 지역에 유입됐고 3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합니다. 집적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대 근처에 있는 대학동, 낙성대동 일대에 우리 벤처 창업밸리로 집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는 일자리가 향상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는 다시 관악구에서의 성장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지난해 관악 S밸리 소속 기업 한 곳이 CES 최고 혁신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도 2곳의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이 배출된 점 또한 청신호입니다. 관악구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만큼 더 많은 벤처와 스타트업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이전과 들어온 이후의 기업들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S밸리가 단순히 꿈은 아닐 수 있겠다. 신림 창업밸리, 서울대와 함께하는 창업 히어로, 민간이 조성한 창업 공간까지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가 대학동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젊고 우수한 인재 유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역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동은 명실상부한 벤처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관악 S밸리의 다음 과제는 팁스타운 유치. 다양한 민간 벤처 육성 기관을 팁스 운영사로 지정해 투자와 보육은 물론 연구개발 자금까지 지원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벤처 또는 스타트업들은 국내 시장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마켓을 목표로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것을 다양한 말 그대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팁스타운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때 위기라 불렸던 대학동은 젊은 창업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기회의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고시촌이란 과거를 뒤로 하고 창업촌이란 미래를 향한 지역의 움직임이 속도를 냅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